앞트임이 자꾸 흐릿해지고 풀려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웬만하면 앞트임을 건들지 말아라. 여기 보면은 이 눈물샘 자체가 지금 거의 다 보이고 있어요. 거의 한 100%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앞트임을 더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럼 내 눈을 완전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는 건데, 지금 여기 보이는 거하고 여기 보이는 거 비교해 보면은요, 여기가 많이 보이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얘를 1 보일 때 뒤를 1.5 보이라고 하기 때문에 뒤쪽 흰자가 더 많이 보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역전돼 있어요. 얘가 더 많이 보여요. 안녕하세요. 마취폐쇄내과 서유서 원장입니다. 절대로 안 풀리는 눈 수술이 있을까요? 이분은 5년 전에 절개를 쌍꺼풀 수술을 하셨대요. 눈매교 정도 하고 앞트임도 하고 지방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오른쪽 눈이 풀리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쪽 눈이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사시 같다는 얘기도 듣고, 그리고 인상이 너무 매섭고 싸나워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문고주름도 점차 갈수록 풀리는 것 같고 희미해지는 것 같고 이런 소리를 들으신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셔서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크게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절개로 쌍꺼풀 수술을 하면은 절대 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오해예요. 매물도 풀릴 수 있고 절개도 풀릴 수가 있는데, 그 둘 중에서 적게 풀릴 확률이 높은 거는 절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타당한 생각이세요. 물론 절개를 해가지고 절대 안 풀릴 수 있는 쌍꺼풀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기 안쪽에 있는, 절개를 해가지고 여기 안쪽에 있는 조직을 피부만 빼놓고 다 제거하면은 절대로 풀리지 않는 쌍꺼풀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옛날 방법이죠. 올드 패션하고, 그리고 눈이 상당히 어색하고 부담스럽게 돼요. 점막이랑 속눈썹도 너무 들리고. 그래서 요새는 그런 방식으로 수술하지 않거든요. 요새 트렌드는 자연스럽게잖아요. 자연스럽게 절개를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라인을 낮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라인을 높게 만들더라도 쌍꺼풀 흉터가 자연스럽게, 이게 요새 트렌드거든요. 그래도 웬만하면 그 안쪽의 조직들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노력을 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막 이렇게 인베이시브하게 수술하는 것보다는 풀릴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건 사실이죠. 저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풀린 환자들을 봤을 때 매몰에서 풀린 경우보다 절개에서 풀린 경우를 더 많이 봤어요. 저는 뭐 어차피 특이한 케이스니까, 재수술을 많이 하고 특이한 케이스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눈 수술을 한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하면은 절대 안 풀리는 라인이라는 건 없다. 물론 안 풀리시는 분들도 훨씬 더 많지만 풀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리고 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라인이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약간 느슨해졌다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이게 완전하게 풀렸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고, 라인이 많이 느슨해졌다, 만약 진짜로 완전하게 풀렸으면은 요거조차도 아예 없었을 거고, 아니면 그 위에 겹이 생겼을 테니까, 일단 라인이 많이 느슨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 1번인 거고, 두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요. 만약에 이분이 라인이 풀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오른쪽 눈은 이 왼쪽 눈에 비해서 항상 작고 낮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은, 이 눈꼬리가 이 앞꼬리에 비해서 이쪽 눈이 훨씬 더 이렇게 경사져 있거든요. 이쪽은 좀 덜 경사져 있는 편이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 눈썹이 올라가는 파워 자체가 이쪽이 훨씬 더 세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눈꼬리가 더 많이 경사져 있고 눈썹은 훨씬 더 잘 치켜 올리고, 이런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덮여 내려오는 피부의 양이 얘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얘가 훨씬 더 많이 짓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설사 이쪽의 라인이 안 풀렸다 하더라도 이쪽 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가는 이미지를 갖고, 이쪽 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이미지를 갖는 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은 이렇게 짓누르는 쪽의 눈이 라인이 약해졌으니까 그 차이가 더 심하게 나타난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의 모든 해결책은, 일단은 라인을 다시 잡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라인을 다시 잡는다고 해서 완전하게 대칭이 맞출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라인을 다시 잡는다는 이유는 지금 현재 비대칭적인 갭을 좀 줄여주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해요. 지금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쌍꺼풀 라인이,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딱 봐도 얘가 조금 더 높고 얘가 조금 더 낮구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쪽이 아까 제가 큰 쪽이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그래요. 약간 큰 쪽인 눈이 문고 밴드도 각도가 더 세고 작은 쪽 눈이 문고 밴드의 각도도 더 작고 하다 보니까 항상 라인이 낮게 나오고 라인이 높게 나오는 결과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재수술을 할 때에는 그래 이쪽은 뒷머리가 살짝 올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삐치는 듯한 모습이 보이니까 그래 이쪽은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 라인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무턱대고 올리는 게 아니고 얘는 일단은 기존 라인을 그대로 가는 방향을 택해야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대칭을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첫 번째로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그래 이쪽 피부를 조금 자를 수도 있겠지. 조금 자른다면 어느 정도 좀 더 갭을 좀 맞춰줄 수 있을 테니까 이건 이제 수술을 하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간 최대한이나마 비슷하게 라인을 맞춰주는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이 수술을 어떻게 하지? 절개를 해야 되나 메모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런 경우는 절개를 우선 먼저 추천하긴 해요. 메몰로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절개를 일단 우선적으로 추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단단할 수밖에 없겠죠. 절개를 한다는 의미 뭐냐면은 여기를 이런 식으로 절개를 한 다음에 일단 피부를 약간 띠처럼 좀 잘라요. 많이 자른다는 게 아니에요. 뭐 한 1mm 되려나 1mm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갈라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일단은 흉사를 제거하겠죠. 기존의 실밥을 제거하겠죠. 다시 박리를 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눈 뜨는 근육. 이 눈 뜨는 근육을 다시 찾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라인만 잡는 것 자체로는 다시 풀릴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눈 뜨는 근육을 다시 찾아야 돼요. 이걸 찾아가지고 약간이나마 조금 당겨가지고 라인을 잡으면서 같이 고정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절개가 좀 더 유리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눈도 잘 못 뜨는 것 같고 그래서 눈매 교정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눈 뜨는 근육을 당겨오고 찾아가지고 당겨오는 거 우리가 눈매 교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눈매 교정을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덜 풀리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는 있어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눈매 교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풀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눈을 엄청나게 잘 뜨진 못하죠.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약간 졸려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눈매 교정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했을 때 과연 좋을까요? 눈을 막 이렇게 부릅뜨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이게 과연 좋을까요? 좋지 않아요. 이분이 저희한테 보내주신 거에도 눈매 교정을 좀 더 확실하게 해가지고 눈을 좀 확실하게 뜨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살짝의 눈매 교정 하는 걸 추천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이 눈매 교정하는 거는 눈을 부릅뜨게 만들고 제 생각에는 분명히 여기가 꺾일 거예요. 이런 식의 느낌으로. 그러면서 점막이랑 속눈썹이 이렇게 좀 더 들리겠죠. 별로 좋지 못하다. 그리고 유사의 거리는 더 좁아지면서 더 불룩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별로 좋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앞트임이 자꾸 흐릿해지고 풀려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웬만하면 앞트임을 건들지 말아라. 여기 보면은 이 부분, 이걸 우리가 눈물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눈물샘 자체가 지금 거의 다 보이고 있어요. 거의 한 100%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앞트임을 더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럼 내 눈을 완전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는 건데, 지금 여기 보이는 거하고 여기 보이는 거 비교해 보면은요, 여기가 많이 보이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얘를 1 보일 때 뒤를 1.5 보이라고 하기 때문에 뒤쪽 흰자가 더 많이 보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역전돼 있어요. 얘가 더 많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앞트임을 더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다. 뭐 윗트임 같은 거, 뭐 여기 살짝 잘라내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앞트임을 더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할 때 뭐 재수술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번 한 번 수술로 끝났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눈 수술이라는 거는 풀릴 확률이 일단 있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전제에 깔고 수술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안 풀리는 눈 수술이라는 거는 그거는 옛날에 60, 70년대 그때 했던 방식들의 올드 패션의 그런 방식들이고, 요새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절개든 메모리든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약간 인지를 하고, 그리고 수술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차이점은 메몰에 비해서 절개가 조금 더 풀릴 확률이 좀 더 낮다.
그리고 특정한 구조를 가지신 분들에 있어서는 이분처럼 안구가 들어가 있고 약간 좀 불룩하고 그리고 요 사이의 거리가 짧고 짧은데 지금 눈썹을 치켜 뜨셔가지고 멀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눈뜨는 힘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고 이러신 분들한테는 테크닉상으로 절개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게 또 풀릴 확률을 낮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절개를 권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풀리도록 노력은 하지만 눈수술은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고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